가볼게요. 그 더상승 리뷰 테스트 두 번째 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파트 2의 리뷰 테스트 두 번째 거 첫 시간이죠. 오늘 하고 내일에 걸쳐서 저하고 하는 1번부터 4번은 모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5번부터 8번 같은 경우는 평일 수업에서 의연 선생님이랑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의 리뷰 테스트의 첫 번째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의 과학적인 증거. 과거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의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작년 선배들 교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개편된 교재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전에도 실려 있었던 거예요. 어렵지 않고 흐름은 여러분 그 첫 번째 카트에서 요 문장을 기점으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두 번째 카트에는 the science behind this 여기 부분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is가 의미하는 것도 무엇인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Over the centuries, 수세기 동안에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은 have come up with, 여기까지가 한 단어죠. 일단은 have 플러스 pp 썼고 come up with가 떠올리다 라는 뜻이 있죠. 생각해내다. 사람들은 떠올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을? 많은 다른 방식들을 떠올려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파트가 중요하고요. 우리 이 단어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tell A from B. 우리가 tell A from B 구조를 외워야만 말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먼저 tell 하면은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고 꼭 외워놔야 될 단어예요. 구별하다, 식별하다. 사실 tell 같은 경우는 말하다라는 뜻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tell A from B 구조로 보셔야 되고 구별하다, 식별하다에서 tell A from B를 바꿔 쓸 수 있는 건 distinguish라는 친구가 있어요. distinguish도 뜻은 똑같아요. 그리고 뜻뿐만 아니라 구조도 똑같아. tell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의 구조도 똑같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고 extinguish라는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선 지금 distinguish죠. 여기가 만약 이 x로 바뀌게 되면은 그거는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tinguish, extinguish 일단 조심하시면서 tell A from B 구조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많은 다양한 방식들을 떠올려냈습니다. 자, 어떤 방식입니까? 구별하는 방식인데요.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냐? 지금 더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우리 이런 거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한이란 뜻이잖아요. 즉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방식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 소재는 지금 나왔습니다. 주 소재는 뭐냐면은 방금 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구별해요.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묘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캐치해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가면은 예를 들어서로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대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됐죠? 고대 아시아에서 예를 들어 보자면 suspected criminals입니다. 여러분 단어에서는 용의자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렇네. 근데 이거를 묶어서 용의자라고 해도 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suspected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나와요. 원래 우리 suspect라는 단어가 의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해석하지 말고 따로따로 보게 되면 의심을 받는 범죄자예요. 그래서 이걸 한 단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의심을 받는 범죄자, 용의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suspect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의심을 받는 범죄자, 즉 용의자와 같은 사람들은 were given, 수동입니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한 줌의 생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줌의 생쌀? 그러니까는 우리 핸드라는 건 손이잖아요. 손에 딱 들어갈 정도의 생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예시가 나왔었죠. 의심받는 범죄자, 즉 용의자가 한 줌의 생쌀을 받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였을까 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용의자는 뭐 했었냐면은 우드추원 씹었습니다. 무엇을 씹었습니까? 그 쌀을 씹었어요. And then 그러고 나서 be instructed to spit it out 이렇게 표현하네. 일단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여기 과거 조동사 보이죠? 조동사 다음에 1번 동사 원형이 나왔고 and를 기점으로 2번 동사 원형이 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instructed to 부정사가 한 단어가 맞아요. 한 단어가 맞는데 원래 instruct라는 게 지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시하다, 뭐 가리키다, 뭐 가르치다 뜻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묶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해. 뭐뭐 하도록 지시받다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면은 말이 오히려 더 딱딱해져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고 나서 지시받았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뭐 해야 했다 계열입니다. 됐어요? 여러분이 지시를 받으면 그걸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용의자는 생쌀을 씹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야 했었다. 훨씬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죠. 어떻게 해야 했었냐면은 spit it out 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 spit out이라는 단어 사이에 it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요거 의미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the right를 의미하겠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대명사가 들어갔죠. 우리 이런 구조가 있어요. 동사와 부사 혹은 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걸 나하나 이어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동사하고 부사가 이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라고 해서 이어동사라고 부르거나 구동사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동사 사이에서는 대명사가 하여가 그 사이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따라서 spit out 뒤에 it이 나오게 되면 그건 문법 구조로 지금 틀린 거예요. 대명사는 그 사이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spit은 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쌀을 씹은 다음에 그 생쌀을 뱉어야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과정은 무엇이었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었었죠.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과정은 용의자가 생쌀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씹었어야 됐습니다. 씹고 난 후에 뱉어야 했어요. 선생님, 근데 씹고 난 다음에 뱉는 행위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쵸? 어떻게 구별할지도 일단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정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문장 삽입으로 괜찮고 흐름을 한번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innocent people입니다. 보통 우리가 innocent라고 말하면 순수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결백한이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그러면 결백한 사람들. 그럼 여기서 결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진실된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백한 사람들, 즉 그 범죄와 관련이 없는 진실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면서 중학교 때 봤던 친구가 나오네. have trouble, ing 하나의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have, trouble, ing 구조가 되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trouble을 바꿔 쓸 수 있는 친구는 뭐 hardship이라든지 그리고 뭐 adversit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단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 trouble 하면 문제라는 뜻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hardship이라는 거는 뭐 역경, 어려움이란 뜻이 되겠고
그리고 adversity 같은 경우는 뭐 고난이란 뜻이 있어요. 이 구조는 하나의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have, trouble, hardship, adversity, ing 구조, 하나의 구조입니다.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to speak. 네,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뭐가 꼈냐면 no가 꼈어. 우리 no 같은 경우는 부정어 맞죠? 그럼 부정어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동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구조를 보게 되면 spitting out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the rice grains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해요. spit out, 그쵸? 그리고 spit out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어 동사야. 그런데 이어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지. 대명사만 고유한 자리가 있다. 들었어요? 대명사만 고유한 자리가 있어서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쵸? 이시나 댐 그런 친구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인 즉슨 시연아 여기 뒤에 나와도 괜찮고 아니면 이 사이에 나와도 괜찮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대명사만 고유한 자리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it은 그 사이에만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the rice grains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자리가 없어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결백한 사람들, 즉 죄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어 달린 거 맞죠?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뭐 하는데? 뱉어내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뱉는데요? 그 쌀에 여기서 곡식이란 뜻보다는 알갱이가 맞을 것 같아요. 쌀에 알갱이를 뱉는 데에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요. 진실된 사람 같은 경우는 쌀 알갱이를 뱉는데 문제는 없었을 거야. 그치? 여기까진 맞아. But 하지만 그 쌀이라는 것은 would stick 이렇게 할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stick이라고 말을 하면 아마 막대기라는 뜻으로만 해석할 것 같은데 동사일 때는 붙어있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그 쌀은 어디 안에 붙어 있었을까요? 바로 입속에 딱 달라붙어 있었을 거야. 누구의 입속? guilty people이네. 보통 우리가 guilty라고 얘기를 하면 죄가 있는, 죄책감이 드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인이죠. 범죄자가 되겠지. 이제 용의자 선상에서 완전히 범죄자가 된 사람들, 범죄자들의 입에 탁 하고 달라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서 씻고 난 후에 뱉어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쌀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진실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표현입니다. 쌀 알갱이를 뱉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야. 즉 이거는 뱉을 수 있었죠.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입에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지금 고대 아시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생쌀을 주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씻고 난 후에 뱉었어야 됐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 쌀이 탁 달라붙어 있어.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입에 쌀이 붙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보면 과학적인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쵸? 과거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은 나왔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바꾸면서 과학적인 증거로 가면 되는 겁니다. 흐름 바꿔버렸습니다. The science behind this 이것 뒤에 있는 과학은 보통 behind가 뭐 뒤에, 이면에 란 뜻이죠.
이것 이면에 있는 과학. 그럼 이것이라는 건 뭡니까? 방금 봤었던 앞문장의 계열이 되겠죠. 이것 이면에 있는 과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격 보어네요. 앞에 있는 더 사이언스를 꾸며 주겠네. 이것 이면에 있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좀 크게 묶으셔야 될 겁니다. 일단 명사절 접속사 대 뒤에 주어는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묶자 얘들아. 일단 명사절 접속사 된 맞죠? 그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서영아. 그럼 여기가 일단 주어가 맞아요. 그러고 나서 Who are nervous or fearful? 지금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계열로 들어간 거 맞지?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친구를 가리게 되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또 as라는 친구가 나와. 그쵸? 그럼 얘도 가려요. 왜 가려야 되는 줄 알겠어요? 콤마 구조잖아. 이전에 많이 얘기했죠. 콤마 구조는 문장에서 그렇게 필요한 친구는 아니니까 얘도 가려보자. 그러면 실질적인 주어가 people로 나오고 people하고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먼저 가리고 한번 해볼게요. 가리고 한번 해보자. 이것 이면에 있는 과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경험한다. 일단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얘들아. 핵심적인 요소를 먼저 보자고.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특정한 반응이라는 것들을 경험해요. 어디에서? In their nervous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네. 신경계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 nervous라는 뜻은 얘들아 긴장하니 맞아. 그치? 긴장하면 어떻게 되니? 신경이 곤두서지 않겠어? 그래서 nervous system이라고 말하면 신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긴장을 하면 신경이 곤두습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사람들이 신경계에서 특정한 반응을 경험해. 됐지?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야. 특정한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단 또 누구고? 됐어요, 이제? 그럼 가봅시다. 그 사람들은 누군데요? 좀 긴장을 했거나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범죄가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사람들은 신경계에서 특정한 반응을 경험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as를 보면 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 요렇게 가면 되는 거야. 누군지 궁금합니까? as 뭐뭐처럼이라는 뜻이겠네요. 구조를 봤을 때. 마치 이런 것처럼요. 뭐처럼? 범죄자들이 이러한 것처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자자자자자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알죠? 그게 뭐냐면 시연아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영어는 반복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 쫙 있었겠네. 근데 어떻게 됐지? 반복이 되니까 생략이 됐을 거야. 그쵸? 범죄자들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처럼 됐어요. 뭐 할 때 하면서 they.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범죄자들을 가리키겠고 그 범죄자들이 잡아놔요. being questioned. 자, 이건 문법 문제 나이고 딱 좋죠. 왜 좋아? 지금 구조를 보면은 비동사 being. 보통 우리 이런 구조 뭐라고 불러요? 외우기보다는 바로 판단해. 비동사 뒤에 ing는 진행 시제라고 부르는 거 맞죠? 여러분은 아마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진행 시제를 알고 있어. 그치? 그런데 거기만 보지 말고 being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question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윤서야. 이렇게 한번 묶는 거야. 비동사 ing는 진행 시제. 그치? 그리고 나은아, 비동사 계열에서 과거 분사하고 같이 다니는 건 수동태야. 그치?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진행 시제의 수동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별거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되는 진리는 뭡니까? 수동태는 어떤 느낌이야? 수동태.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 안 나와 이거였죠? 시연아,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about 전치사가 딱 붙어 있죠? 야, 요거 조심하자는 거 이 구조. 그러면 다시 범죄자들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뭐 할 때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나요? 됐죠? 범죄자들이 질문을 받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질문을 받는다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야. 당신 거기 언제 갔죠? 알리바이 있습니까? 증거 누굽니까? 그러면 질문을 받는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자들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좀 두려워한데 뭐에 대해서? 끝났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한 문장을 다 묶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상황 이면에 있는 과학은 무엇을 보여줬지? 됐어요, 이제? 무엇을 보여주죠?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뭐 할 때 두려워하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신경계에서 특정한 반응을 경험한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무엇을 겪는다 그랬나요? 신경계에서 특정한 반응을 겪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반응을 겪어? 이것도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또 끌고 내려가면 돼. 문장 순서 나오기 딱 좋죠. 한 번 더. 이제 가면 돼요. One such reaction. 딱 좋지 얘들아. 딱 좋아. 왜냐면 특정한 반응을 겪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한 가지 그러한 반응은 자 그러면 그런 반응은 뭐겠어?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됐죠? 그러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얘도 주격보어였네. 입이 멈춘대요. 뭐 하는 것을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stop ing 투부정사가 되면 의미가 바뀌어요. 그쵸? stop 투부정사 뭐야? 뭐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거야. 그건 하려고 하는 거야. 그쵸? stop ing는 뭐야? 하는 것을 멈춰. 그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 행위의 차이 이런 거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요. 입은 생산하는 것을 막아요. 무엇을? saliva. 이게 침이란 뜻이에요. 뭐 타액 이런 뜻도 있기도 합니다. 입이 침을 생산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making 하면서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얘들아.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요만큼이 선행사가 되는 거지. 문장이 선행사. 입이 침을 생산하는 걸 막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콤마 which makes 요렇게 바뀌어도 돼. 그치? 여기선 콤마 ing 구문으로 쓴 거잖아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잘 봐봐.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렇게 다시 바꿔 쓸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걸 분사구문으로 접근하는 거야. 접속사 생략시켜. 앞에 겹치니까 생략시켜. 그리고 어떻게 해? ing. 이게 요 놈이잖아. 그쵸? 접속사 생략시키고 앞에 겹치니까 생략시키고 그리고 ing. 그럼 이 구조잖아. 그러면 뭐야? 바꿔 쓸 수 있냐는 거야. 언제나 메이킹을 고수하지 마세요. 요렇게 되면 다시 동사 계열로 등장하니까 언제나 ing다. 그거는 우리의 편견입니다. 입은 침을 생산하는 걸 막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입을 가리키겠고 그 입을 매우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라는 표현이 요거군요. 긴장해서요. 그리고 1번, 2번. 그러면 여기도 causes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유발해냅니다. 만들어내요. 무엇을? 그 쌀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달라붙어 있도록 합니다. 그것에 즉 그 입에 달라붙도록 유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 알겠다. 지금 make 목적어 형용사로 쓰였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쓰인 구문으로 봤었을 때 이 신경계의 특정한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입은 침 생산을 중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침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입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이 입속에 붙어요. 아, 알겠다. 여러분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건데 거짓말 같은 거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라도.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쵸? 입이 탄다는 게 어떤 표현인 줄 알겠죠? 이게 입이 탄다는 거네. 아, 그러면 선생님, 입에 붙는다라는 것은요, 이 거짓말 한 사람들이요, 이러한 반응을 겪었기 때문에 쌀이 입에 붙는다는 거고, 그래서 고대 아시아에서 이런 방식으로 범죄자와 진실된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에 대한 마지막 부연 설명을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 지문은. 현대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The same principle. 똑같은 원리로서 작용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제가 작년에도 요거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한테도 언급을 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원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끼리 카페 같은 데 가서요.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손에 전교 애작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영이 안 해봤어요? 뭐 그런 거를 해볼 일은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 시중에도 많이 팔긴 하던데.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거야, 이거. 요거로 확인하더라. 신경계에 있는 특정한 방식들의 변화를 판단하는데 이를테면 뇌파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박동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he same principle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바로 이거야. 신경계에서 특정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방금 봤잖아. 지금 이 고대 아시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지? 생쌀? 그거 중요한 거 맞지? 그게 맞는데 나으나 요거잖아. 신경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침 생산을 하냐 못하냐. 이게 신경계에서의 변화였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신경계의 특정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 그래서 뇌파라든지 아니면 심장 박동이나 미세한 손떨림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라는 것은 저기 위에 나왔었던 신경계의 특정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여기 나오는 폴리그래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구조상으로 아주 완벽했습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과까지 딱 좋았어요. 아주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쌤? 됐죠? 어렵지 않았었어요. 요거 함의 추론 파트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작년에 안 나왔으니 올해도 안 나온다. 그건 유추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문장을 이쁘고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으로 갑시다. 주제문은 다음과 같아요. 테스트 2의 2번. 이것도 작년 선배들 교재에 나왔었거든요. 주제는 조종석의 평균 치수를 맞출 수 없었던 미국 공군이에요. 저는 이런 지문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교훈점이 없어. 배울 점이 전혀 없어요. 방금 같은 지문은 배울 점은 있었죠. 아, 신경계에 변화가 있구나. 뭐 이런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지식 전달이에요. 딱히 배울 거는 없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은 한번 여쭤볼까요? 윤서야,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요. 똑같은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평균적인 사이즈라든지 평균적인 지능이나 평균적인 크기 그런 거는 아예 없을 겁니다. 구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인지만 도출해내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미국의 에어포스야 얘들아. 그치? 이게 공군이야. 미국의 공군은 뭐 공기의 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So 알게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많은 것 있죠. 무엇에 비행기의 미국 공군의 비행기의 대다수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 왜? 왜 여기 빨간색이야? 우리 유념치 않으면요. 선생님, 이거 지각동사 맞죠? 당연히 맞지. 그럼 이거 목적어 맞죠? 당연히 맞지. 그러면 동사 원형이나 동사 ing인데요. 그래, 뭐 그것도 맞아. 근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동사 원형이나 동사 ing는 능동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봐. 거기서 동사 ing는 현재 분사야. 그럼 과거 분사 못 나오냐? 당연히 나와요. 그럼 또 어떻게 구분해? 아까 시연이가 얘기 잘했죠.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와. 얘가 목적어니? 아니지.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잖아. 그러면 ing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다시요. 미국의 공군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비행기의 대부분이 무엇에 연루되었더라? 무엇에 포함된 것을 알았습니까? 바로 추락사고들에 연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1950년과 1959년 사이에서 미국의 비행기들이 지금 계속 추락을 했나 봐요. 정말 끔찍한 사고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자 언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겠구나. 그쵸? 이 당시의 사람들은 consider lack of ability the most obvious reason 이렇게 얘기하네. consider A, B 구조 맞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활용할 수 있니? consider A, B 구조는 think of A as B 기억나요? see A as B, look upon A as B, 그리고 regard A as B 변형 치면서 전치사 들어가기 딱 좋아요. 그쵸?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능력의 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가장 분명한 이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아마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의 능력? 아마 그 정도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문장 있잖아 얘들아. 아직 안 들어갔는데 문장 삽입으로 때리기 좋아요. 흐름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미국 공군의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었어? 추락사고를 겪었나 봐.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케이, 능력 부족이네. 그걸 분명한 이유라고 지금 판단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 하영아? 그 능력을 개선시켜주면 됐겠지. 그거에 대한 문장이 바로 여기야. 능력 부족이구나. 조종사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조종사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네. So, 그래서 그 공군은요. 결정했습니다. decide to 부정사 맞아요. 주는 것을 결정했죠. 제공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pilot, 조종사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더 좋은 통제감과 더 좋은
안락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몰 때 힘이 조금 들었나 봐. 그래서 더 멋진 조종 능력과 통제감과 안락함을 제공하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잘 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뭐 함으로써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by ing. 의연쌤이 지난번에 저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by ing를 해석을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내 학생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 맞죠? 아마 여러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by ing를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 그럼 내 학생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제 학생이 아니에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온 표현입니다. 디자인함으로써 조종사에게 친근한 커피? 좀 이상한가? 조종사에게 친근한 편안한이라고 해보자. 조종사에게 편안한 조종석을 디자인해 줌으로써 통제감과 안락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 주 소재가 나왔어요. 능력 부족이었죠? 그래서 개선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조종석을 편하게 디자인해요. 일단 이게 해결 방안이었지, 그치? 이걸 제공함으로써 통제감과 안락함을 제공하려고 했겠지? 됐죠? 자, 그러면 다시요.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요. to help 문장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오긴 해. 고3 때까지 나온다. to help, design 이렇게 나와. 그러면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에서 목적어가 생략이 되면서 help 목적어 to 부정사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언제까지 써줄지 모른다 했어요. 디자인하는 걸 돕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좀 편안한 조종석을 설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쵸? 편하게 디자인하려고 했으니까 연구자가 있는데 그 연구자는 누구예요? named 길버트 S. 데니얼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과거 분사 맞는데 얘 목적어 아니야. 목적격 보어. 지금 과거 분사는 목적어가 수동으로 주어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건 원래 보어였던 거야. 됐죠? 네이밍이 되면 안 됩니다. GST 라고 이름이 있었던 연구자가 looked at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more than 붙어 있을 때는 뭐뭐보다 더가 아니라 그랬어요. 붙어 있을 때는 뭐뭐 이상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4,000명 이상의 조종자들을 살펴보았죠. 쉽게 말하면은요, 4,000명 이상을 조사해 본 거야. 됐어요? 이게 뭐 한 건데, 콤마 ing, taking 140 measurements라고 얘기를 하네요. each one, 뭐 each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조종사를 의미하겠죠? 그 조종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140개의 치수를 지금 재봤대요. 아, 그러니까 조종사들의 지금 치수를 재보았거든요. 왜 조종사의 치수를 재봤을까요? 조종석을 만들려면은 평균적인 치수를 구분해서 그리고 의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볼게요. 그는 identify 하면 뭐 인식하다라는 뜻이긴 하죠. 그냥 알다라고 해도 괜찮아. 그는 알아냈습니다. 10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치수들을 뭐 아니면 뭐 측정 요건들을 인식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와 같은 거죠? sitting height라고 말하면 앉아있는 키니까 그냥 앉은 키라고 할까요? 앉은 키라든지 그리고 arm length라고 말을 하면 팔 길이죠. 앉은 키와 팔 길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10개의 측정 요소들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40개 정도를 측정해 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앉은 키와 팔 길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인식한 거야. 아,
140개에서 10개로 줄었네. 됐죠? and 그리고 나서 1번, 2번 found 알아냈습니다. 평균적인 30%를 알아냈습니다. for each 각각에 있어서 평균적인 30% 정도를 알아냈대. 그러니까는 앉은 키와 팔 길이와 같이 이 정도면 평균 치수가 나오겠는데 그거의 평균 30%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종석을 편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자의 신체를 측정했네. 한 4,000명 이상 정도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10개의 가장 중요한 측정 요소들도 살펴봤고 앉은 키와 팔 길이 같은 것도 지금 측정했었나 봐. 그리고 나서 도출한 결과가 뭐지? 평균 30%가 무엇인지 지금 알아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얼추 일반적으로 미국 공군의 조종사의 평균 치수가 나왔겠네요. 네, 얼추 나왔을 거예요. 4,000명을 대상으로 이것저것 다 측정해 봤었지. 그리고 나서 10개로 줄어들고 나서 평균적으로 30%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냈어. 그래서 이렇게 했지. 데니엘은 이론화했습니다. 이론으로 하다, 이론화하다 이렇게 해볼까요? 무엇을 이론으로 했냐면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맞죠? A copy sized for the average pilot would meet the needs. 그렇죠. 흐름 뒤집어 엎어질 준비해야 되겠다 얘들아. 그래서 데니엘은 평균 30% 정도를 알아냈죠. 그리고 어떤 이론을 세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조종석 있잖아. 어떤 조종석인데? 이러한 크기가 있는 조종석 됐습니까? 무엇과 관련해서 평균적인 조종사의 크기에 맞는 조종석이 평균 30% 정도를 의미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평균적인 조종사의 크기에 꼭 맞는 조종석이 이렇게 할 것 같더라 라고 이론을 내세웠대요. 밑은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네. 무엇에?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켰을 것이다. 무엇의 필요? 대다수라는 뜻이에요. The majority of 뭐뭐의 대다수이란 뜻인데요. 이게 많은이에요. 곧. 대다수는 많은 거 맞죠? 그래서 많은 조종사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론으로 세웠대. 됐죠? 지금 30% 평균 치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를 내었나요? 그러니까 평균 조종사 크기에 맞는 비행기의 조종석이 여기 나왔던 이제 가면 돼요. 조종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평균 크기에 맞는 의자를 설계했으니 그러니까는 추락사고가 좀 덜 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이론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까 윤서가 얘기했어요. 평균적이라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17살이라고 하지만 신체 크기도 다르고 두뇌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충족이 가능했겠습니까? 여기 나오네 이제. 하지만 아주 문장 좋아. 하지만 그 반대의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엇으로? To be true. 그 반대의 것이 참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멋진 포인트예요. 네, 됐어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것이 참으로 증명되었다. 그 반대의 것이 의미하는 건 윗문장을 다 뒤집어 엎으면 돼, 얘들아. 요걸 다 뒤집어 엎으라고, 이걸. 이걸 뒤집어 엎으면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조종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야죠. 뭘 더 나가야 됩니까? 요거를 안 했잖아. 그러면
평균 크기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겠네요. 그게 그 반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반대의 것이 참이었다. 그 반대의 것이 참이었다. 이거 문장이 참 좋아. 함의 추론도 괜찮고 윗내용 아랫내용 뒤집어 엎으면서 삽입도 참 좋거든요. 이 반대의 것이 참이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알려줘요. 갑시다. There was not a single pilot. 야, 한 사람도 없었어. 됐어요?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없었다고. 근데 그 조종사는 누구고? Who was average for 10 measurements라고 얘기를 하네. 어떤 조종사? 아이씨, 평균적이었던 조종사가 없었다니까. 무엇과 관련해서 아까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측정했었던 거 있죠. 뭐 앉은 키, 팔 길이와 같은 모든 그 10개의 측정 기준들의 평균에 맞는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네. 평균적인 크기 그런 건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완전 헛수고 했네. 그치? 콤마 ing.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했을까요? 역시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였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demonstrating 한 겁니까? demonstrate, 증명하다, 입증하다 라는 뜻이고 이 단어 알고 가자. 물론 시험 범위니까 외우긴 하겠지만 기억에서 삭제시키지 마세요. 계속 나와요. 모든 10개의 측정 요건들의 평균에 꼭 맞는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목적어네. 이것을 보여줍니다. There really is no such thing as normal. 야, 아주 완벽하게 끝났어요.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봐도 멋있는 문장이네. 실제로 there really 정말로 there is no such thing. 야, 애초에 그런 건 없다니까. 뭐와 같은 건 없지? 정상적인 것? 아, 평균적인 것. 야, 애초에 평균적인 것 자체가 없다는 걸 증명한 거야 하면서 끝났어요. 됐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 위에 나와 있었던 the opposite proved to be measurement, proved to be true.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애초에 뭐야? 평균적인 것은 애초에 없었어. 완전 헛수고 했지. 결론 짓고 가자. 충족 가능할 거다라는 이론을 세웠으나 그 반대의 것이 참이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었지? 애초에 평균적인 것이란 없죠? 그럼 뭐야? 완전 헛수고 했겠네 하면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할만하죠? 애초에 평균이라는 것을 맞출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제문 그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죠? 조종석의 평균 치수를 맞출 수 없었던 미국 공군. 네,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10시 반이죠? 내일 10시 반부터 아닌가? 맞나요? 10시 반부터 파트 2 리뷰 테스트 3번, 4번을 마무리로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정 선생님이랑 5, 6, 7, 8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24년 6월만 남은 시점입니다. 이 다음 타임에 바로 24년 6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영상 종료합니다.